셀트리온 목요일 마이너스 0.47% 하락 21만 5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저께는 시초가부터 강세로 나오면서 신고가로 출발을 했지만 큰 폭으로 밀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낙폭을 좁히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저점 관리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십자 모양의 음봉의 형태입니다. 어저께 아래 꼬리 부분, 이 부분에서 일단은 오늘도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을 봤을 때 올 초 들어서 계속적으로 감소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저께 조금 늘어나면서 신고가, 그리고 어저께 장대 음봉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크게 증가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도 주가는 방어력을 보이면서 십자 모양의 힘의 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기간 조정을 보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재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공매도는 33,487주입니다. 공매도가 잠잠합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127억의 매수, 기관들은 19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 분위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매도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 다시 6만 주대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은 220만 주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반면에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연속해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하면서요. 연기금의 매도를 거의 다 소화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쪽에서 주가의 하락을 저지시키는 모습입니다. 조정 과정이 짧게 끝나고 재상승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정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인가 이런 차이일 뿐인데요.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바이오 전반이 순환매 구도의 한 축으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조만간 재상승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이 셀트리온 역시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펜트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가장 크게 기대했다가 가장 크게 실망했던 진펜트라였는데요. 16년 올해부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냐? 부진을 탈피하고 이제는 일치월장 셀트리온의 유망주, 희망이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사실 진펜트라 좀 지긋지긋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만요. 올해부터는 진펜트라가 큰 폭의 약진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가 작년 11월, 12월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바이오 시밀러 12월 미국 처방 실적을 보시게 되겠는데요. 일단 진펜트라의 월별 처방액 및 처방 수량 추인데요. 여기서 기간이라는 것은 도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소는 처방액이죠. WAC 즉 도메인도 가격으로 계산한 처방액이 되는 것이고요. 요 까만 선은 처방 수량이 되겠는데요. 처방 수량 까만 선을 보시게 되면요. 급작스럽게 11월, 12월에 증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각도가 기존의 각도보다는 상당히 가파른 각도로 증가세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한 처방 금액 역시 12월 달에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펜트라에 대한 처방 데이터, 신영증권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13일 날 나온 자료인데요. 진펜트라가 포함된 인플리시맙 계열을 숫자로 표로 나타난 것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진펜트라의 도매 처방 수량이 1759잖아요. 여기서 12월 달에 2295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요 증가폭은 30.5%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11월 달에 비해서 12월 달에 크게 처방 수량이 증가한 것은 다른 제품들도 다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는 인플리시맙 계열 전체 시장이 11월 달 비해서 12월 달 크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12월 효과다 이렇게도 치부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11월 달은 지난 10월에 비해서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10월과 11월을 비교를 하면 시장 전체 즉 인플리시맙 계열 시장 전체 시장 규모가 10월 달에 비해서 11월 달에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펜트라는 오히려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처방 수량은 줄어들었는데 진펜트라는 10월 달보다 11월 달 증가세가 나옵니다. 요 증가폭은 41%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부터 본격적인 증가 추세가 12월까지도 이어지는 추세적인 국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9월달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요. 역시 9월달 시장보다 10월달 시장이 전체적으로 처방 수량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진펜트라의 경우는 증가세가 계속 나타났다는 것이죠. 11.7% 정도의 증가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전체 시장의 처방 수량은 9월에 비해서 10월달 그리고 11월달 계속 감소세였다. 그리고 12월달에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 진펜트라의 처방 수량은 시장 전체가 줄어들고 있는 10월, 11월에도 계속적인 증가세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증가 추세를 우리가 수치로만 봤을 때는 크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로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진펜트라의 월별 도매 처방 수량을 막대 그래프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일단 올 1월부터 해서 9월달, 10월달까지만 해도 완만하잖아요. 이 각도의 증가세가 나왔었는데 11월 달에 큰 폭의 증가세, 그리고 12월 달 역시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물론 올 1월 달은 1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전체 규모가 줄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 해서 큰 폭으로 다시 원위치 10월 달 수준 이럴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9월, 10월, 11월 전체 시장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펜트라의 처방 수량은 계속 증가세를 달려왔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진펜트라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해서 12월에서 서서히 뭔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지난 1월 2일자 삼성증권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진펜트라에 대해서 25년은 1370억을 전망을 하는 데 비해서 26년에는 큰 폭이죠. 4570억을 전망을 합니다. 물론 다른 증권사들의 자료를 봤을 때는 진펜트라에 대한 26년의 매출액 전망치가 2천억대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 2천억대에 머물러 있는 진펜트라의 26년 전망 숫자들은요. 사실 작년 10월 달에 전망한 수치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삼성증권만 이번에 진펜트라에 대한 26년 전망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수정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증권이 진펜트라에 대해서 크게 수치를 높인 이유는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시장이 유통구조가 좀 바뀌기 시작을 하잖아요. PBM의 독주 시대가 끝난다 이런 측면에서 진펜트라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의 전 제품에 대해서도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건 스탠리가 1월 12일자 자료에서 진펜트라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조금 했죠. 모건 스탠리는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20만 2천 원에서 27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큰 폭으로 올렸죠. 최근 나온 국내 증권사들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높은 목표가 26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보다 더 높은 27만 5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내용 가운데서 진펜트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제품들은 아직 단연간의 약가이나 압력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판매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진펜트라의 가격은 비미국 지역 램시마 SC 가격 대비해서 두세 배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6년 미국에서 진펜트라가 크게 성장을 한다면은 셀트리온의 수익성, 영업이익 또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기타 신제품들 역시 가격 측면에서 수익성이 좋다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목표 가격도 큰 폭으로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1월 12일자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만 해도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 또한 컸던 진펜트라가 26년에는 효자 노릇을 할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들을 감안을 했을 때 외국인들의 최근 매매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공매도 잔고 역시 크게 감소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의 최근 주가가 고점에서 왔다 갔다 이런 소강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좀 매도했다가 역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저께 왜 신고가 나갔다가 장대 음봉이 나왔느냐 이런 부분은요. 어저께 JP모간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었잖아요. 즉 신선한 내용들이 없었다. 핫한 내용, 즉 따끈따끈한 내용들도 없었다는 결론이었기 때문에 뭔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을 기대했던 그 기대감들이 꺾이면서 일시적으로 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요약을 하면요.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셀트리온은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바이오시밀러 확장,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강화, 미국 생산 CMO 기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라는 장기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경구형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27년이 돼야만 임상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당장은 요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JP모간 헬스케어라는 재료는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재료로서 역할은 끝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주가에도 단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26년 올해 실적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들이 시장에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요 고점을 한번 돌파를 살짝 하고 주저앉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박스권 돌파도 어렵지 않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의 컨센서스 24만 원대 역시 어렵지 않게 돌파 가능성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